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 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남녀간의 문제를 우리는 불륜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부분들에 대한 거, 또 피부치 부분들에 대한 형제간의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는 폐륜이라고 하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사회적인 현상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제1과 제2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남은 가족들, 그 가족들의 재산, 그 가족들의 남은 삶에 대한 것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 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좀 무겁지만 굉장히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한번 주제를 가지고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폐륜으로부터 제3회 구하라, 재산과 남은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폐륜이라고 하면 부모 자식지간 천륜이죠. 그 천륜에 대한 사람된 도리를 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폐륜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반드시 자식이 부모한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하는 것도 폐륜이죠. 천륜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녀 간의 문제를 우리는 불륜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부분들에 대한 거, 또 피부치 부분들에 대한 형제 간의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는 폐륜이라고 하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사회적인 현상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제1과 제2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남은 가족들, 그 가족들의 재산, 그 가족들의 남은 삶에 대한 것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정말 스타였죠. 가슴 아픈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그 오빠 되시는 분이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의 국회에서도 사실은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5월에 사실 자동 폐기됐고 21대 들어서 다시 올라왔지만 이것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제2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중년의 자산가들로서 또 저와 같이 이러한 시사 정보, 지식과 정보와 또 삶의 지혜가 조금은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반드시 좀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제가 좀 무거운 것 같지만 그러나 제3회 구하라와 같은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기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제2의 구하라 건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아무르다가 숨진 뒤 28년 만에 생모가 나타났군요. 이 A라고 하는 딸이 29살이었다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 생모가 갔었네요. 그리고 나서 자녀가 죽은 뒤에 나타났게 됐고요. 그 사이에 아버지는 재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생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돌아가신 이제 아버지가 계셨던 형태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자녀 A가 이번에 사망한 자녀가 태어났던 거였고 아버지는 이제 재혼을 해서 재혼을 해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이 A한테는 우리가 민법상에서는 사실 뭐냐면 계모라고 얘기를 하죠.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에 이제 계모라는 사실을 알 정도로다가 나름대로 잘 키워주셨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이 사이에서는 누가 태어났었냐면 B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태어났었던 상황이 된 거였었죠. 내용에 대한 것을 보게 되니까 A라고 하는 친구, 이 딸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갑자기 남 모르는 사람한테서 사촌 언니라고 하는 톡이 들어와서 불안감을 느꼈던 A가 혹시나
사망보험금 부분들에 대한 거를 손을 댈까봐 보험사를 갔을 적에 보험사에서 그때 알려줬던 내용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상속에 대한 순입니다. 만약에 A가 사망하게 됐을 적에는 이미 아버지께서는 언제 2014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계모한테는 상속에 대한 순위에 들어가지 않고 말 그대로다가 여기에 이렇게 됐을 적에 생모가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이제 발생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 A라고 하는 이제 언니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다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누구한테 A라고 하는 언니가 이복 동생인 B한테 주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어서 수익자 변경을 사실은 하러 갔었는데 운전면허증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못했다라고 해서 그런 신원 확인에 대한 정보 계약자가 언니가 되기 때문에 언니랑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보험사에서는 확인에 대한 녹취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녹취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니가 이제 그날 돌아가신 형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게 생모한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다 건너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언니의 사망보험금 또 언니의 퇴직금에서 1억 5천만 원 전부 다 누구한테 갔냐 그러면 생모한테 건너가게 됐고요. 심지어는 뭐냐 그러면 A가 가지고 있었던 통장에다가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돈 얼마? 5,500만 원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 5,500만 원 정도에 대한 돈을 가지고 이제 계모와 이복 동생이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카드 결제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 생모가 문제를 한 게 뭐냐 그러면 그 돈도 내 돈이었다. 그 돈도 내 돈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지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에 대해 가지고 부당하게 너희가 사용하기밖에 안 되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서울 동부지법에다 내기도 했다고 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말 너무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 이복 동생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됐고요. 구하라 법에 대한 것이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게 뭐냐 그러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게 받지 못하게끔 하는 법안에 그게 구하라 법안의 핵심이었던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보도록 하죠. 이게 있었던 제2의 구하라 사건에 대한 팩트였던 내용들입니다. 구하라 건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구하라 건들은 말 그대로다가 이것이 보강되고 이렇게 개정되지 않으면 아마도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보게 되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민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법 사항입니다. 민법에 이 사항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 몇 조가 되냐 그러면 1004조에 나와 있습니다. 상속인의 결격 사유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결격 사유로가 한다 그러면 누구냐면 생모가 만약에 결격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계모가 되든 이복 동생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상속인 생모가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한 걸 막을 수가 있었는데 현행 민법 1004조의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그러면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순위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가 아니면 두 번째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게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자. 네 번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다섯 번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결과적인 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는 폐륜이죠. 부모가 자식을 하던 자식이 부모가 되든지 간에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간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 구하라 건에 발생이 됐을 적에 그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법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개정해 달라고 나왔던 것이 이런 거였었죠.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보호,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했을 적에는 이러이러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상속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로 봐서 그것을 못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말 중에 왜 문제가 됐었냐면 현저히라고 하는 말이었었던 거예요. 그 현저히라고 하는 기준이 그럼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갑론을박을 하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2회, 제3회가 지금 현재 발생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제3회도 있을 수가 있고 제4가 벌써 갈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일 수도 있죠. 매우 안타까운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하루 빨리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보완되고 수정되고 입법되고 발의가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바로 진행이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